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HLB입니다. 자, HLB에 대한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자, 지난 2월 6일 날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 HLB 내년까지 언제까지입니까? 26년까지 세계의 신약 항암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지금 한 개가 아닙니다. 불과 1년 만에 세계의 항암제를 모두 구축을 하겠다. 간암, 그리고 선항암. 자, 그리고 우리가 내년까지 당간암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암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푸다죠. 3월 20일 전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선항암이라든지 당간암에 대해서도 승인을 준비를 하고 내년까지 항암제를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요거 오타가 났네요. 2025년 3월 내에 간암 신약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요. 선항암 치료제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 등재, 올해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에 등재를 하고 상업화를 하겠다. 상업화를 하겠다. 상업화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시판을 한다라는 거고 결국은 뭐다?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업화입니다. 상업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 당간암 치료제 연말까지 NDA는 이제 임상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죠. 임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세 가지나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간암 신약뿐만 아니라 선항암, 그렇죠. 선항암. 그 다음에 당간암에 대해서 또 NDA 신청이라는 중요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제가 보고 조금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암종 불문 항암제를 개발하겠다. 자, 간암이든 폐암이든 위암이든 등등등 여러 가지 암이 있죠. 그렇죠? 이런 모든 암에 대해서 암종을 불문하고 모든 암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은 리라푸그라티닙 요걸 활용을 해서 FGFR2 변이성 암 환자 대상으로 암종 불문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죠. 2017년 이후에 키투르다 이후에 암종 불문 치료제 시장 선점이 목표다. 지금 키투르다라는 블록버스터급 면역 항암제가 지금 현재 있죠. 이거를 지금 넘어가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얘를 이기는 얘 매출을 넘어가는 아직 항암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요거를 넘어가겠다. 자, 이거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요. 회사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세부 내용을 보면 리라푸그라티닙, 자, 릴레이 테라피틱스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기술 인을 했죠. 기술 인을 했고 엘레바가 미국의 자회사, 미국에 있는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개발을 한다. 당간암 치료제로 NDA 진행 예정이고요. 그 당간암으로 먼저 1차적으로 치료제로 NDA를 신청을 하겠지만 암종 불문 치료제로 임상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기술인을 하기 전에 릴라이 테라피틱스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당간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암에서도 효과를 확인했다. 당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암종 불문 모든 암에 대한 치료제로 임상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 환자 모집을 통해서 암종 불문 치료제 잠재력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HLB는 2026년까지 세계의 신규 항암제를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암종 불문 항암제 개발. 자, 당간암 치료제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면 모든 암에 대해서 불문하고 암종 불문하고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암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목표고 사실 당간암에 대해서도 NDA를 통해서 그 다음 임상을 진행하고 임상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면 계속 여기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특히 리라 푸그라티닙은 암종불면 치료제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HLB는 추가 임상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슈냐면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 자, 머크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죠. 머크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있습니다. 이 제약사에서 이 키트루다 하나만 판매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 요 보시면 21년도 4분기부터입니다. 4분기부터 쭉 보시면 작년 1분기, 2, 3, 4분기 계속 분기별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머크의 이 키트루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입니다. 연매출이 이미 40조 이상을 초과 달성했어요. 원래는 초과 달성을 27년 정도로 잡았는데 한 2에서 3년 정도 앞당겨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키트루다를 넘어서는 그런 면역 항암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HLB에서 암종불면 이런 키트루다와 비슷한 이런 유사한 지금 이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단가람을 위시로 해서 확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 HLB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진양곤 회장의 큰 그림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HLB 진양곤 회장 계열사 주식 11만 주 장내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내 매수한 회사가 뭐냐면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HLB 이노베이션. 자, 이 회사를 한번 보시면 HLB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HLB의 100%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차세대 이게 치료제가 뭡니까? 카티입니다. 카티 치료제 가치에 대한 자신감으로 10만 주 이상을 진 회장이 장중에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특히나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미국에서 임상 1상의 첫 환자 투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카티 치료제의 어떤 시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보시면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면 HLB하고 그 관계사들이 지분 최대 36%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자기 돈으로, 그렇죠? 자기 사비로 추가적으로 자기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뭐냐면 그만큼 HLB의 가치가 늘어날 거에 대해서 진양곤 회장은 알고 있다라는 거고 HLB는 어떻습니까? HLB 외에 관계사들이 36% HLB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분을 한 17%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HLB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HLB도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보유 지분의 가치가 늘어나죠. 그렇죠? 내 통장에 자, 요렇게 100만 원이 있는데 요게 이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 잔고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HLB도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이제 중국 쪽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저 보시면 2030년 보이시죠? 2030년. 자, 이 중국 쪽의 카티 시장 규모고요. 자, 2030년이면 1조 1720억 위안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얼마입니까? 234조예요. 234조예요. 약. 자, 그만큼 카티라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HLB 이노베이션이 임상을 하고 진출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진양곤 회장이 안다. 대주주가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분이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HLB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을 했다라는 거고 HLB 마찬가지로 보유 지분 1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리보세나립 먼저 또 가보겠습니다. 리보세나립은 매출 기준 순위 구조를 보시면 이제 예상치입니다. 자, FDA 승인이 나고 그리고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에 판매가 시작이 되면 대략적으로 27년 보이시죠?
대략 2조 4천억의 매출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얼마? 한 2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9년이면 대략 3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 2조 6천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도권, 여의도 제도권, 여의도 증권사의 제도권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허예문 연구원, 자,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 베스트 애널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이 얘기를 했죠. 올해보다 내년.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25년이에요. 올해입니다. 이게 작년 24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유한, HLB, 알테오젠, 글로벌 도약 기대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의도 제도권의 증권사,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이 연구원이 올해는 정말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대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탑 20, 탑 2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알 수 없지만, 즉 24년은 알 수가 없지만 기대가 되는 기업. 자, 올해는 정말 큰 기대가 된다. 여의도 제도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항암제 신약 단계별 확률을 보면 허가 신청 단계에서 얼마입니까? 승인되는 확률은 92%다. 거의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월 20일은 우리가 20일 전에 FDA 승인은 거의 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승인이 나고 시판이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27년 그리고 28년, 30년 이렇게 우리가 판매 목표 그리고 매출 그리고 영업 이런 것들이 가시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의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참고로 보시면 글로벌 탑 20는 시총 수준 기준입니다. 시총이 이 정도는 되어야 글로벌 2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냐? 대략 117조입니다. 117조. 적어도 100조는 넘어가야 시가총액이 글로벌 탑 20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의도 제도권에서는 이미 뭐라고 합니까? 탑 2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다. 그런 기대가 있는 기대주다. 올해는 정말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뭘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키투르다를 넘어갈 수 있는 암종 불문 모든 암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 항암제를 또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죠. 선항암 그리고 뭐 당간암이라든지 거기를 넘어가는 또 여러 가지 암종 불문하는 그런 혁신 어떤 그런 항암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조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